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토요일 오후 잘들 쉬고 계시죠? 주역 문헌점 말씀입니다. 적선지가는 필류여 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류여 앙이라. 제악막작하고 중선동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현재 1329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도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적으신 분들은 재승목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중심의 골드, 현금 꼭 준비하시고요. 금리의 변동성과 그 다음에 지수와 종목, 드디어 이제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20%를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아래 CJ와 쿠팡 올려놨고요.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C 챙겨 드시면서 다른 물품도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하고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단기 국채 매입 계획을 지적하며 미국 은행 시스템의 취약성 혹은 붕괴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땐 붕괴할 것 같아요. 이 조치가 시스템이 강함이 아닌 오히려 지원에 의존하는 불안정성의 신호.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준은 400억 달러의 규모로 단기 국채 TB를 매입하기 재개하기로 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을 공급을 위한 것 외 지금 간당간당하거든요.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버리는 이를 은행권 유동성 위기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신호.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의존성. 그래서 3조 달러 이상의 지급 준비금 지원 없이는 가능할 수 없는 상태.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2조 8천억, 2조 9천억 정도 있는데 그게 붕괴됐을 시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있어서 돈을 푸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 또는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영구적인 대조표 확정.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부채를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은행 자금 조달 위기를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 다음에 버리가 또 지적한 게 AI 및 기술직 거품 경고다. 그래서 별개로 AI.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전 영상에서 차트로 보여드렸어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멍청한 애들이나 아직까지 주식 잡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보다 더 심각한 주식시장 폭락이 올 수 있다. 경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을 이따 저녁 오후 영상에서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유동성 하면서 이거 꼭 보여드리죠. 지급준비금 잔해. 지급준비금 잔해. 자, 2020년 경에 연준이 엄청난 돈을 찍으면서 이렇게 부채를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4조 2천억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뭐가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됐죠. 그 전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하다가 찍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했죠?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유동성이 축소가 됐죠. 축소가 됐습니다. 주시장도 폭락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엔 2조 8,300억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이때 SVB 사상 최고의 은행 파산이 있었습니다. 그걸 돈을 풀어서 막았어요. 보이시죠? 돈을 풀어서 막은 거. 자, 그러면 지금 그 근처 또 왔죠? 2조 8,480억.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 시스템이 간당간당한 겁니다. 연준이 돈을 안 풀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지적을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돈을 푸는 와중에 400억 달러의 유동성 갖고도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위기가 오는 거고요. 시스템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준은 또 무식하게 뭐 한다?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고 돈을 또 풀 겁니다. 그럴 때 조심하자. 그런데 붕괴되기 전까지는 그런 액션은 안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이클 버리의 지적은 진짜 타당하고요.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차트로 설명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영상이 별거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많지만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뭔가 위기 대비와 실물 구매에 대한 내용 때문에 보시는 건데 이런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3일 2조 8,580억에서 2조 9,320억, 그러니까 740억이 늘었어요. 딱 일주일 만에. 엄청나죠? 네, 엄청난 일이 지금 발생이 된 겁니다. 갑자기 늘었죠? 예, 왜냐? 시스템 위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연준이 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은요? 예, 안 들어옵니다. 예, 신기하게도. 왜냐? 은행 위기를 막기 바쁘기 때문에 시중에 유동성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TJ 잔고입니다. TJ 잔고에서 많이 빠져나왔어요. 예, 본격적으로 이제 집행을 하고 있죠. 12월 10일까지. 그래서 9,370억, 8,580억. 그래서 790억 정도가 빠져나왔습니다. 집행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연준 계좌 요걸로 지중금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쓰는 돈들이 나왔을 가능성. 그래서 790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돈을 푸는데 증시가 안 올라갈까요? 예, 안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네. 시스템 위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요. 자, 영래포 잔고를 보시면 이제 거의 제로예요, 제로. 8억 달러. 그냥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옐런이 2조 3천억 정도 있던 거를 꽃감 빼먹듯이 쭉 빼면서 뭐 했어요? 증시를 부양했습니다. 선거에 이기려고. 근데 성공했나요? 네, 성공 못했죠. 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바닥권으로 가고 있다. 결국엔 뭐다? 시중에 엄청난 유동성 위기가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미 경제 상황을 보시면 자, 연준의 금리를 내렸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는 위기 신호입니다.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화 거의 100%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저는 연준의 긴급 회의와 그 다음에 급격한 금리 인하가 실시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그 소식이 뜨면 늦어 있어요. 보통 주식시장은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폭락할 겁니다. 아마 급격한 금리 인하는 내년 한 6월쯤에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주식시장은 50%, 70%가량 빠져 있는 상태. 예, 그때 또 유동성을 풀 겁니다. 그때가 기회죠, 우리는. 예, 그래서 그때 기회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중요한데, 네, 10년과 2년 금리 차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0.67이고요. 이게 1% 정도 올라오면 위기가 터졌다. 보이시나요? 네, 0.44, 여기 1% 맞죠? 예. 자, 그래서 지금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화. 예, 금리 인하는 위기의 신호다. 재앙의 신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기 금리가 내려오질 않아요. 평균 담보대출의 고정금리가 안 내려옵니다. 결국에 이게 무슨 얘기냐? 부동산이 쫄딱 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게 내려와야 집도 좀 사고 팔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란뿌 형님께서 계속해서 금리 내려라, 금리 내려라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국채 10년물 이게 왜 상위에 랭크되어 있나? 4%대예요. 금리는 내리는데 이게 안 내리고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하만이 좀 살 길이고요. 그 다음에 M2를 보시면 M2는 계속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얘기는 금값은 계속 올라간다. 금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데 하일드 지수 옵션 조정 스프레드.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아직은 잠잠하죠. 조만간 이렇게 터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잘 보시고요. 저 실업률이 가장 큰 연준의 저거다, 신호다. 그래서 실업률 상황 지금 현재 9월달 4.4%죠. 4.4%. 그러면 앞으로 자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화 뭐예요? 실업률이 상승을 하니까 연준이 그제서야 느긋하게 그냥 끔지락 하면서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급격한 금리 인하. 이렇게 그래서 내년 한 6월이나 내년 하반기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10년과 3개월물. 이게 왜 중요한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튀기 시작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요거 역전 크기와 넓이. 팬데믹 보세요. 리먼, 닷컴 대부죠. 여기 있는 애들은 짜잘하죠. 근데 여기는 엄청 크죠. 이게 무슨 급으로? 대공황급으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잘 보시고 판단하시길. 700일. 지금 현재는 며칠? 764일. 이게 가장 위험 신호다. 지금 올라왔죠? 얼마예요? 0.56이죠. 1% 근처에 오기 시작하면 붕괴하고 난리 날 겁니다. 지금 AI 버블이 왜 붕괴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 때문에 완전히 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준비하자, 조심하자. 저는 이게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때 누가? 파월, 옐런, 바이든, 그 다음에 지금은 트럼프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결국엔 지들의 욕망을 위해서 국민을 담보로 완전히 골로 보내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절대로 믿지 말자. 그 다음에 총자산 보시면요. 연준 총자산이 살짝 늘었어요. 보실래요? 자, 12월 3일 끝으로 해서 살짝 늘었습니다. 보이시죠? 살짝 늘은 거. 그래서 지금 6조 5,350억에서 6조 5,390억 40억 늘었네요. 40억 달러. 그러면 아까 상황하고 되게 비슷하죠. 기준금 740억, TGA 790억 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준이 돈을 푸는 거는 증시에는 큰 영향을 안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가총액 변화에 대해서 좀 상위자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금이 30조 달러예요. 계속 금도 오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은도 살짝 조정 준 거예요. 여러분들, 은 변동성 갖고 뭐 3.4% 가까이 빠졌다, 이거 큰일 났다. 그게 아니고, 이따 저녁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62달러가 유지가 된다가 중요해요. 여기 또 순위가 살짝 바뀌었네요. 그죠? 보이시나요? 요거? 그래서 3조 4,900, 3조 5,500, 마이크로소프트 박살나고 있고요. 자, 이제는 요 순위가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4조 4천억에서 4조 2천억. 엔비디아 박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AI 버블이 확실하게 골로 가고 있다는 거를 표시한 거죠. 그러면 자, 은이 이렇게 올라오는 요 시기를 잘 보시라고. 내년 상반기 때는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아마 애플도 제치지 않았을까. 왜? 얘네들은 주식은 많이 떨어지고 얘는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금방 바뀌죠, 순위가. 잘 보시고요. 비트코인은 1조 8천억. 완전 박살나고 있죠. 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브로드컴 11% 빠졌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따 저녁 시간에 요거를 잘 분석했어. 1929년 상황과 비교했어. 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면 은이거든요. 은 차트. 그러면 작년 초부터 해서 은 차트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잠깐 좀 보시면 차트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나라부터 좀 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초부터 해서 대략 자, 3만 원대였어요. 3만 원, 1온스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은화 한 입에 1온스거든요. 3만 원인데 지금 91,299원. 그래서 지금 몇 배가 올랐냐면 3배가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저점, 이 작년 저점에서 여기까지. 몇 배? 3배. 3은 9. 3만 원 1온스에. 그런데 좀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 공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국제 가격이고요. 국제 가격.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매가와 판매가.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것과 우리가 사야 되는 가격이 너무 괴리가 심해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객관적으로 3만 원에서 지금 9만 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잘 보시죠. 이게 우리나라 은 시세 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이 미치는 영향. 이게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은 가격입니다. 자, 2만에서 9만이니까 얘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거의 4배 정도 올랐습니다. 보이시죠? 4배 정도. 그래서 환율이 영향을 미치면,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환율 무식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확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잘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은값도 지금 작년만 해서 아르헨티나 4배.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3배. 됐죠? 그러면 앞으로 운이 괜찮지 않을까? 그럼 실물금은 꼭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준비 잘 하셨다가 이런 고점에서 팔아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 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은값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어디까지? 엔비디아를 제칠 때까지 올라갈 것이고요. 앞으로 상황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1933년 대공황이 끝나고 나서 미국 소위 말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저는 이 양반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빌런이에요. 악당 중에 이런 악당이 없습니다. 금몰수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발동 시기는 대공황이 끝난 1933년,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폭락이 끝난 이후에 4월 5일 날 발동을 해서 어떻게 된다? 금몰수를 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연말에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금은 재무부로 귀속되었고 금준비법으로 재무부는 모든 금을 소유하게 됐다. 강제로 뺏은 거죠.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동 요령도 필요하겠죠. 간단합니다. 나 금 없다 이러면 돼요. 저기 어디 밭에 가서 묻어놓고, 그러면 모르잖아요. 현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물 금은이 중요한 겁니다. 제도권 내에 있는, 시스템 내에 있는 종이금과 은은 몰수나 아니면 이게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실물 금은을 사놨잖아요. 그것도 현금으로 증거 없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밭에 묻어놨다가 나 금 없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애들한테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몰수법에 대한 정리, 그거를 제가 연말에 정리해서 아주 영상 잘 만들어서 자료까지 첨부해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값이 장난이 아니다. 벌써 작년 비해서 3배가 올랐고요. 아르헨티나는 4배, 5배가 올랐고요. 그래서 앞으로 요 순위가 바뀐다는 거. 그 이유가 바로 뭐다? 바로 이겁니다. 연준의 어떤 이런 조작들, 그 다음에 이런 돈 찍는 프린팅. 그래서 앞으로 연준의 상황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마이클 버리가 진짜 잘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참고하시고, 제 채널 무시하지 마시고, 변방의 장수인 제가 얘기할 때는 그만한 신뢰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니까 꾸준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마디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아직까지도 와갖고 아주 딜할 발광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차피 걔네들은 죽습니다. 이번 폭락 시기에 골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99%는 골로 간다. 이번에 자산시장 잘못하면 99%는 골로 가고요. 나머지 생존 가능성은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1%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실물 금은을, 현금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 저녁 영상에 쇼킹한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